우리 군은 오늘 08시 10분경부터 09시 20분경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8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되었습니다. 일부 수출을 하기 위한 성능 점검이나 또 비행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어제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나 명분이 다소 좀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뭐 한미연합훈련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취임 직전이나 직후 그러니까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도발들이 이어져 왔는데 어제 발사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트럼프 행정부가 여타 의제를 갖다 다루느라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표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점검 차원에서 어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장거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음을 해가지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조치였다 보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이 방송 이번에 브리핑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무기 성능을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이후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이제 고도화됐고 그 와중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고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약이라든지 여타 무기가 이제 미사일까지 수출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주요 이제 방사 수출국이 됐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수출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 성능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탄보다는 북한산 미사일이 성능이 점검이 되지 않아서 불량품이 많다라는 이런 보도도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의 수출을 앞두고 이제 탄도 미사일 여러 종류를 발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이 있을 거고요. 이제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탈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총성이 멈추고 진한한 휴전업성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병됐던 북한군이 이제 부상자는 본국으로 송환이 되고 여타 이제 노동자로 파견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 점검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계산표를 청구서를 들이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서 무기 수출 앞두고 성능을 점검하고 향후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러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청구서를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좀 이해가 가는 것이 실제로 북한이 최근에 직접 북한군 파병을 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최근에 많이 가서 좀 생산력 증대를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러 무기 수출을 앞두고 이번에 무기 성능을 더욱 과시하는 목표가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이 이제 생명줄 같은 그러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수출하는 무기의 성능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 무기에 관심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어떤 무기의 성능을 체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좀 안보적 우려를 주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이제 증대되고 이번 파병을 통해서 북한군의 전력이 현대화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래식 전력이라든지 5천 톤급의 어떤 그러한 군함이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진수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핵 전력 이외에 북한의 재래식 전력도 현대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보다 더 중대한 안보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 도발에 한미일은 유선 협의를 통해서 각국의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외교부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핵 부대표급 유선 협의를 갖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규탄하였습니다. 3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예, 이 한미일 유선 협의와 북한에 대한 강력 규탄 그리고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의례 이뤄지는 조치이긴 한데요. 그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을 공식화한 가운데 그 유엔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논이 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먼저 러시아 측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이틀 후에 이제 북한이 이제 확인해주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면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제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 파병을 공식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북한과 러시아가 계속 그 북한군 파병을 부인을 하다가 이번에 공식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도 공론화되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미국 어떤 그 자유진영 국가들은 아무래도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불법적이고 이것은 어떤 그 유엔에서 규정한 그러한 규칙을 어긴 거라고 규탄하는 거고요.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맹을 맺은 조약을 맺은 동맹국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 동맹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을 파병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유효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든지 그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규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고를 주고 향후 더 진전될 수 있는 군사 협력에 대해서 일정한 그러한 그 제재,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입니다. 당초 이제 이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추측이 나왔었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다음 달쯤에서 김정은이 단독으로 이제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북러, 러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서 이제 청구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종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만약에 이제 북러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전승절 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예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다자 무대에 익숙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진핑, 푸틴 같은 거물들과 함께 다자 무대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음 달쯤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서를 내밀고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협력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입장은 현재 러시아가 어떤 경제 생존을 위한 구명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군사 협력, 여타 부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외벌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은 중국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친구를 옆에 두고 싶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가 돼서 향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초석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정상회담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러시아의 중재를 통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그러한 토대가 이 다음 달에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 그것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